그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영웅단에서 쫓겨났지만 전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SS급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커트는 산속에 숨겨진 마을 출신인 15살 소년이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다. 그는 항상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고 도시로 와서 S등급 모험가단에 들어갔지만 심부름꾼으로만 일했다. 단원들이 강력한 몬스터들과 싸우는 동안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 칭송받는 당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칭송하는 당의 일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원들이 그에게 해고당했다고 말합니다. 커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고 당대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법에 따르면 당에는 최대 4명의 멤버만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높은 등급의 마법사를 위해 그를 해고해야 합니다. 그 마법사가 실제로 도움을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커트는 당대표에게 자신이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배를 차이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영웅의 파티에서 쫓겨난 패배자의 진부한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다행히도 그는 계속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도시의 임시직 소개소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가 소개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흥분한 접수원과 마주치고 바로 면접을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최근 SS 랭크로 승진한 파티에서 방금 해고된 것을 알고 놀란다. 커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울해지지만 그 접수원은 그의 이력서에 멋지게 보일 거라고 말하며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적성 검사를 받게 하여 그가 숨겨진 기술이 있는지 알아보지만 그는 모든 전투 관련 기술에서 F를 받는다. 커트는 더 실망하고 접수원은 그에게 전투가 아닌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주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커트는 겸손하게 지금은 돈이 바닥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접수원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에게 구석에 놓인 모래주머니를 집어들라고 말한다. 커트가 그렇게 하자 그는 모래가 자신의 만화를 빨아들이는 것을 느낀다. 가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접수원이 커트에게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기본적인 체력과 힘이 있으니 건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커트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는 건설 현장으로 가서 불평이 많은 남자가 그의 이력서를 보고 그의 마른 몸을 보고 나서 인력이 극도로 부족하니 일자리를 주겠다고 동의한다. 그는 커트에게 그의 임무는 시멘트를 섞고 그것으로 도시 성벽을 수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3시간 안에 시멘트 반통을 사용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한다. 그 남자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떠나고 커트는 마법을 시멘트에 넣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그의 마을에서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3시간 후 그럼피가 그를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그는 커트가 자신의 쪽 벽의 30%를 완전히 석고로 덮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멘트를 사용해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초보자가 3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커트는 그의 충격적인 반응을 화로 받아들이고 사과한다. 그러나 그럼피는 그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전체 지갑을 커트에게 주며 나머지 급여는 임시직 에이전시로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3일 안에 커트는 혼자서 도시 주변의 벽 절반을 석고로 마감하고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킨다. 그럼피는 이를 알아차리고 커트에게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보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는 게 없을 거라고 한다. 그는 나머지 급여를 주고 왕국에서 자신의 능력에 더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자기 의심이 많은 패배자처럼 커트는 그럼피가 그를 보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임시직 알선소에 가서 접수원에게 직장을 잃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들은 태닝한 미인 여성이 다른 접수원과 직장 제안에 대해 다투는 것을 듣는다. 쿠르트의 접수원은 광산을 탐험할 광부가 필요한 우리시아라는 소녀와 이야기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귀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다. 접수원들은 우리시아에게 그녀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쿠르트는 절박해서 그녀에게 자신을 고용하라고 부탁한다. 그는 예전에 마을에서 채굴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접수원은 그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심지어 그 소녀도 강한 난쟁이를 찾고 있으며 작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난쟁이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커트를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커트가 떠나자 접수원은 그를 자신의 복종하는 남자 장난감으로 고용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동료가 그녀에게 건설 현장 책임자가 커트의 자녀 지급금을 위한 수표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접수원은 그가
2배의 골드 코인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집니다. 동료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이것들이 평범한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사람의 마법 능력을 측정하는 특별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실 마법사 수준의 사람만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원이 모래주머니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녀는 쿠르트가 들어 올리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기억하며 그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한다. 반면에 유리시아는 쿠르트를 산 위에 있는 그녀의 기지로 데려가서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잘 것이라고 말한다. 쿠르트는 귀여운 여자 옆에서 자는 게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당황하고 유리시아는 그가 그녀를 귀엽다고 부른 최초의 남자라서 미쳐버린다. 그를 달래며 그녀를 감싸려던 그를 놀리자 그에게 끓인 감자 하나를 준다. 하지만 커트는 여전히 맛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 요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 후 둘은 같은 텐트에서 자고 커트는 우릴시아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모습을 보고 검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신사이고 겁쟁이인 그는 밖으로 나가서 잠깐 해결하고 다시 그곳에서 잡니다. 알고 보니 우릴시아는 그를 시험해서 그를 곰보다 선택할지 결정하려 했던 것이었고 그녀는 그의 성격과 귀여운 외모에 끌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커트가 밖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어젯밤에 그녀의 코트를 수리한 것도 알아챈다. 그녀가 그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커트가 깨어난다. 그래서 율리시아는 본론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주말까지 10개의 금화를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산에서 같이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커트가 그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 빠르게 내부에 수정이 있는 돌을 찾는다. 그들이 새 골드 코인에 팔만한 것들을 그리고 울리시아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한다. 몇 시간 만에 커트는 많은 크리스탈을 모았지만 그는 그들이 너무 작아서 별로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울리시아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마법의 크리스탈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울리시아는 충격을 받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인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는 그녀가 불평할 틈도 없기 전에 이미 하나를 완성한다. 그는 충격을 받는데 작은 마법 크리스탈 하나를 만드는데도 1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커트에게 놀라움을 주며 그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마법을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피곤하지 않은 대가들. 유리시아는 그들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녀는 커트가 마법 수정구에 집중하게 둔다. 그가 끝내자 그녀는 그것들을 팔기 위해 도시로 가기로 결심하지만 커트는 좀 더 산을 탐험하기 위해 남아있기로 한다. 유리시아는 야간역으로 가서 마법 수정구를 보여준다. 그들이 수정구의 출처에 대해 묻자 그녀는 펜던트를 보여주고 기사들은 깜짝 놀라는데 그 펜던트는 그녀가 왕실 직속 모험가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시 그녀에게 왕실 수도로 가는 순간이동 장치 사용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유리시아가 더 이상 왕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른 채로 수도에 도착하면 유리시아는 친구 미미코를 찾아가 마법 수정석을 팔려고 한다. 처음에 미미코는 그 수정석이 그리 빛나지 않아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그녀는 이 한 개를 10골드 코인에 사겠다고 제안한다. 유리시아는 이 가격에 어리둥절하고 미미코는 마법 결정이 내부에 10배의 만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유는 새어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유리시아는 그녀에게 그런 것들이 49개 더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미코는 즉시 모두 사버린다. 거래가 끝나자 그녀는 유리시아에게 결정들을 만든 사람에 대해 묻지만 그는 쿠르트의 신원은 그의 허락 없이는 밝히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미미코가 왕실 마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유리시아에게 명령하려 해도 유리시아는 굳건히 버틴다. 결국 미미코는 유리시아에게 크리스탈을 만든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가 왕국에 봉사하기로 동의하면 귀족 계급과 궁정 마법사의 직위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유리시아는 그녀의 요청을 수락하지만 가게를 나서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다른 도시로 돌아가서 즉시 구직 에이전시로 가서 커트에 대해 문의합니다. 접수원이 그의 신원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유리시아는 왕실 패스를 사용해 그의 파일을 읽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미 한 일들을 알고 충격을 받으며 그리고 명령합니다. 접수원에게 커트에 대한 정보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크리스탈을 팔아서 받은 전액을 커트의 이름으로 입금한 후 그를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향한다. 그녀는 놀랍게도 커트가 하루 만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그 위에 그는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오두막에 들어서자 유리시아는 커트에게 왕립 마법 기술연구소의 소장직과 그가 만든 마법 크리스탈로 귀족 칭호를 받았다고 전한다. 커트는 그걸 믿을 수 없지만 유리시아가 그의 결정을 물어보자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휘할 만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그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러자 유리시아는 갑자기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커트에게 그가 만든 마법 크리스탈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에 기여한 바가 없어서 수수료로 단 하나의 금화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다시 일해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것을 팔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마법 크리스탈을 캐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수수료를 벌어요. 그는 또 다른 좋은 채굴 장소를 찾았다고 열심히 말하며 도구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리시아는 그가 피곤했을 것 같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커트는 6시간이나 푹 잤다고 말하며 이는 울리시아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오두막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잘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트는 그녀가 너무 많이 잤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S급 모험단과 일할 때 4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입니다. 그 후 커트는 그녀를 그가 말했던 장소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50m 이상 깊게 파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유리시아를 그곳에 두고 그들이 이전에 크리스탈을 발견했던 곳에서 계속 파기로 결정합니다. 몇 시간 후 유리시아는 축구공 크기의 토파즈를 땅에서 파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노력 덕분에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커트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그가 이미 동굴을 파놓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또 다시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었고 그는 산에 제대로 된 광산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벽에 빛나는 이끼까지 붙여서 추가 조명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게 했어요. 울리시아는 깜짝 놀라고 바로 그때 쿠르트가 돌더미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타나요. 울리시아는 간절히 그에게 물어요. 일이 어떻게 됐냐고. 그가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쿠르트는 유감스럽게도 쓸모없는 돌이 많았고 찾던 광물은 조금밖에 얻지 못했다고 말해요. 울리시아는 그 말을 듣고 은근히 기뻐하는 듯 보여요. 하지만 커트가 쓸모없는 돌들이 미스릴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진다. 커트는 그의 마을에서는 미스릴을 너무 많이 캐서 그냥 버렸다고 말하고 율리시아는 미스릴이 백금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쌌기 때문에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그녀는 커트에게 그가 찾고 있던 다른 광석이 무엇인지 묻는다. 커트가 오로칼쿰이라는 광물 조각을 보여주자 율리시아는 그것이 신들의 메달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광물임을 알아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이 산에서 그렇게 희귀한 것을 찾았는지 묻고 커트는 오로칼쿰은 7km 이상 파면 세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율리시아는 더 이상 놀랄 힘조차 없고 커트가 7km 깊이로 땅을 파고 그녀가 하나의 광물을 찾는 동안 지표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한다. 바로 그때 태양의 황금빛 광선이 다른 쪽에서 광산으로 들어오고 그녀는 커트가 채굴하면서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아주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다행히도 율리시아는 그 터널을 마을과의 새로운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그녀는 면허가 있는 상인들이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터널을 사용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유지 관리 비용을 받고 이는 그녀의 세금과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며칠 후 커트는 그가 운영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 파티의 일원인 반다나를 만납니다. 커트는 그녀를 보게 되어 신이 나고 다른 파티 멤버들도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반다나는 그녀가 파티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커트가 쫓겨난 후 파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션과 함께 반다나는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다음 그들의 파티 리더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의 음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발작을 일으킨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그는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다. 경비원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반단에게 커트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를 데려와서 음식을 요리하라고 명령했다. 반다나는 커트를 빨리 찾겠다는 핑계로 순간이동 돌을 챙겼다. 하지만 그녀는 당대표가 체포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치유사가 교회에 호출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돌아올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자신도 해고당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데 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절대 당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반단에게 자신이 당대표를 많이 존경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을 듣고 비웃으며 당의 다른 멤버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자신도 프리랜서라고 말하며 주제를 바꾸기로 한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니 서로 도와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왕국의 15명의 장인 중 한 명인 8번째 장인에게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쿨텍에 그녀를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작은 녀석은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다. 그는 주어진 지도를 따라 장인의 작업실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귀여운 엘프가 문을 연다. 쿤은 이 하찮은 존재가 8번째 장인인지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장인의 조수인 미셸레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기쁘게 커트 안으로 데려가며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가 벤다나의 추천으로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커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집이 독신난 방보다 더 지독하게 냄새나기 때문이다. 그는 집 전체가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셸은 그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말한다. 커트는 자신이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숙련된 장인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도우러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주인이 미셸을 작업장으로 부르고 그녀는 커트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다. 그는 즉시 청소 도구를 꺼내 들고 30분 만에 더러운 부엌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 후 그녀가 들어간 곳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문을 노크한다.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말하자 커트는 순종하며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옷을 갈아입는 소녀가 있다. 그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만 그 소녀는 전혀 모른 채 무방비 상태야. 그녀는 커트가 긴장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 그러나 그는 그녀의 배에 있는 저주 문양을 발견해 커트는 그것에 호기심이 생기고 그녀에게 저주 문양을 살펴봐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그는 그녀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배고픔을 느낄 만큼 건강하다. 커트는 그녀를 위해 가벼운 요리를 만들어주고 부엌으로 돌아간다. 반대편에서 유리시아는 커트가 채굴한 미스릴과 오리칼쿰을 친구 미미코에게 가져간다. 미미코는 그 희귀 광물의 총 가치는 50,000여행 골드코인을 넘는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이것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는데 동의하고 미미코는 어떻게 이렇게 괴물 같은 아이가 지금까지 세상에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유리시아는 자신도 잘 모르지만 커트를 아틀리에 마이스터로 만들고 그의 경호원이 되어 그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커트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커트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한 죽을 준비하는 것을 마쳤다. 미셸이 그녀의 스승 오펠리아와 함께 주방으로 돌아올 때 두 사람은 주방이 깨끗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커트는 오펠리아에게 허락 없이 주방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저주받은 소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펠리아는 그에게 그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커트에게 그날의 보수를 주고 그를 보내며 그가 저주받은 소녀 리스와 만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오펠리아는 그 후 그녀의 유일한 학생인 리스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오펠리아는 그녀가 제대로 옷을 입히고 나서 리스에게 주개독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스는 커트를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펠리아는 그녀의 요청에 동의하고 리스는 죽을 먹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갑자기 고통으로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오펠리아는 커트가 정말로 음식을 독살했을까 걱정하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해독제를 찾으러 달려가려 할 때 리스가 그녀를 멈춥니다. 리스는 갑자기 다시 일어나 오필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치료되었고 이제 저주가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오필리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주를 풀 수 없었고 리즈가 회복되는 속도도 정말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리즈와 함께 수도로 향하고 미미코의 가게로 간다. 미미코는 오필리아에게 왜 여기 왔는지 묻고 그때 리즈가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자 미미코와 유리시아는 무릎을 꿇는다. 왜냐하면 리즈가 사실 왕국의 3번째 공주이기 때문이다. 오필리아는 리즈의 어머니가 이웃나라 출신이라고 설명하고 그녀가 두 나라 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저주를 받았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서. 하지만 오늘 갑자기 저주가 풀렸어요. 오펠리아는 미미코에게 누가 저주를 걸었는지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미미코는 오히려 저주가 어떻게 풀렸는지 더 궁금해해요. 리스는 기꺼이 그게 쿠르트라는 남자 덕분이라고 말하고 둘 다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오펠리아는 그런 다음 리스가 쿠르트가 만든 죽을 먹은 후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하고, 율리시아는 그녀가 그와 떨어져 있던 6시간 동안 쿠르트가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했는지 궁금해해요. 미미코는 갑자기 말을 꺼내며 리스에게 저주를 건 사람은 저주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고 궁전 주변의 반저주 장벽에 간섭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기준에 맞는 3명의 용의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왕국 원정군의 첫 번째 장군 사노바, 폴란드 교회의 교황 트리스탄, 그리고 왕국의 3번째 여왕 이시도라입니다. 오펠리아와 리스는 트리스탄과 이시도라가 반저주 장벽을 조작할 수 있다고 동의하지만 사노바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시아는 사노바가 도둑 길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런 종류의 일의 전문가라고 대답합니다. 정확한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자 오펠리아는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공주를 해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함정을 놓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나라 법에 따르면 리스는 15세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녀는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오펠리아는 이를 위해 가짜 작업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짜 에이트리어 마이스터를 만들어 작업장을 운영하게 할 것이다. 리스가 가짜 에이트리어 마이스터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그녀의 적들은 그녀의 스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위조품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미미코는 공주님의 적들이 너무했으며 그녀의 주인에 대해 알아내려고 하면 자신들을 드러내게 될 것임을 이해해요. 하지만 오펠리아는 누가 가짜 에이트리어 마이스터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율리시아는 그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즉시 커트가 만든 마법 크리스탈을 보여줍니다. 오펠리아는 커트가 여러 개의 SSS 등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리스는 정말 감탄해요. 반면 커트는 오펠리아의 작업장으로 갑니다. 다음날 그는 그곳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나가는 길에 미셸과 마주치고 그녀는 그가 어제 방문한 후 오펠리아가 집을 떠났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이 없다. 커트는 그 말을 듣고 우울해지지만 곧 그의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주의를 빼앗긴다. 그는 즉시 여관으로 가서 음식을 찾고 거기서 모험가들이 짐꾼이 그들을 포기해서 임무를 취소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커트는 이것이 그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구하고 그는 모험가들에게 접근한다. 소녀는 그에게 그런 애송이는 자기 몸무게도 못 나른다고 말하지만 기사님이 그녀를 때리고 커트에게 그들이 200kg가 넘는 골렘을 사냥할 예정이라서 그를 도와줄 만큼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커트는 기분 좋게 그들에게 200kg은 문제없이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그룹의 2 남자를 들어 올리기로 결심한다. 먼저 사무라이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은 전체 갑옷을 입은 기사를 들어 올리며 여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후 커트는 그룹의 짐꾼 일을 맡게 된다. 임무를 수행하고 소개가 끝나자 그들이 좋은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그는 최선을 다해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곧 던전에 들어가려던 찰나 슬라임 위에 올라가서 꼼짝 못하게 된다. 레인저 신하가 그에게 슬라임의 핵을 찔러서 죽이라고 말하지만 쿠르트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을 찌른다. 신하는 그의 전투 기술 부족에 실망하지만 그를 대신해 슬라임을 물리쳐준다. 쿠르트는 자신이 느리게 해서 파티를 늦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의 일은 물건을 나르는 것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들의 일이다. 이것은 커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다. 왜냐하면 그의 이전 파티원들은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때문에 울기 시작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임무를 재개한다. 그들이 동굴에 도착하자 신하는 더 나은 가시성을 위해 발광이끼를 주변에 퍼뜨리고 커트는 신선한 고블린 똥을 발견한다. 모험가들은 그에게 몇 마리 고블린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룹을 만나면 도망쳐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걸 진행하고 커트는 동굴벽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때 갑자기 모험가들이 고블린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즉시 고블린을 죽이지만 고블린은 죽기 전에 친구들을 부릅니다. 곧 양쪽에서 고블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무의획한 모험가들은 이제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커트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험가들은 대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커트가 비밀문을 열자마자 신하는 그를 쫓아갑니다. 그녀는 그가 출구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지만 대신 문을 닫아버린다. 커트는 그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반대편의 전사와 사무라이가 그에게 말한다. 둘 돼서 고블린이 오는 상황에서는 도망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머무르기로 결정했고 커트와 시나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동안 고블린들을 막기로 했다. 커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자신도 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나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심지어 죽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슬라임이 있고 그는 단지 그녀의 친구들을 저지하고 있을 뿐이다. 커트는 두 모험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그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시나는 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커트에게 빨리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가 방주위에 빛나는 이끼를 퍼뜨리면서 철제 드래곤 골렘을 보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다. 한편 율리시아는 리스를 여관으로 이끈다. 커트는 남아있지만 그들은 그의 방에서 그를 찾지 못한다. 갑자기 반다나가 방 밖에 나타나 그들에게 말한다. 커트는 북쪽의 동굴로 모험가 파티와 함께 갔다고. 율리시아는 누가 이야기하는지 보려고 밖으로 달려나가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반다나는 사라져버렸다. 율리시아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커트가 더 걱정되어 그를 찾기 위해 동굴로 가기로 결심한다. 리스는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며 마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율리시아는 그녀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곧 동굴에 도착하고 리스는 바닥에 있는 커트의 발자국을 식별할 수 있다. 딱딱한 바닥이 시작되고 발자국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녀는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감각을 강화하고 율리시아는 공주가 커트를 찾기 위해 청각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집착하는 심프는 대신 후각을 강화하고 벽을 냄새 맡으며 커트가 간 방향을 찾는다. 율리시아는 이제 리스에게 경악하고 질투하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녀는 누군가 앞에서 고블린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며 리스는 마법으로 그녀의 힘을 강화한다. 율리시아는 앞으로 달려가 고블린에게 둘러싸인 두 모험가를 구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한다. 반면에 시나는 눈앞의 철 드래곤 골렘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그녀는 골렘들이 그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즉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그녀의 파티원들이 헛되이 목숨을 걸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우울해하지만 커트는 탈출할 거니까 힘내라고 말한다. 시나가 그를 망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자 커트는 차분히 드래곤 골렘 쪽으로 걸어간다. 골렘이 활성화되어 그를 공격하자 그녀는 공포에 질리지만 커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순식간에 그 위에 올라탄다. 그러고는 단 한 번의 단검 공격으로 골렘의 꼬리를 부러뜨린다. 드래곤 골렘은 절망에 빠져 그를 공격하려야 하지만 커트는 그것도 피하고 또 한 번의 타격으로 머리를 부수는다. 시나는 두려움과 경외심에 휩싸여 그를 바라만 볼 뿐이다. 커트는 골렘을 하나씩 신속하게 해체한다. 그녀는 그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만 커트는 단순히 그의 마을에서 철골렘을 캐던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율리시아가 커트를 찾으며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고 놀란 시나는 그가 단검으로 철골렘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율리시아도 믿기 힘들지만 그녀는 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커트에게 그가 함께 온 모험가들이 괜찮고 그녀는 그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녀는 곧 새로운 8번째 작업장이 생길 것이고 그곳에서 경호원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커트에게 함께 작업장에서 일해달라고 요청한다. 오피리아가 그녀의 곳에서 일한 후 그를 강력히 추천했기 때문이다. 커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모험가 파티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느껴서 주저한다. 하지만 모험가들은 그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율리시아는 워크숍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모험가들도 고용하기로 한다. 모두 이 어레인지먼트에 기뻐하고 그 후 율리시아는 커트에게 워크숍에서 일하기 전에 비전투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커트는 그녀에게 동의하고 임시직 에이전시로 간다. 거기서 미미코가 그의 평가를 위해 수도에서 도착했다. 평가가 끝난 후 커트는 그의 모험가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러 나간다. 친구들이지만 율리시아는 미미코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러 간다. 미미코는 그녀에게 커트에게 요리에서 B등급 실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소와 채굴에서도 B등급이고 나머지 것들은 C등급 능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었고 그는 모든 것에서 SSS 등급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미코는 평가를 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소식이 밖으로 나가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는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접수원이 귀를 막고 미미코와 유리시아에게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고 설득하려는 모습을 본다. 그 후 곧바로 커트와 그의 일행은 고속마차를 타고 먼 도시로 출발한다. 커트는 창문에 코를 박으며 얼마나 미개한지 모두에게 보여준다. 리즈는 그들이 가는 도시가 한때 악마 영토 옆의 군사기지였다고 설명한다. 그곳은 나라의 나머지 지역과 꽤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텔레포트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리즈는 그 도시가 여전히 연합군에게 중요한 도시라고 말한다. 배의 모험가단은 아직도 그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이 중요한 도시에서 아틀리에 마이스터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시아는 그들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전사켄과 사무라이 단조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이 가게 될 아틀리에 마이스터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시아를 말문이 막히게 하고 그녀는 갑작스러운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변명합니다. 한편 신하는 그들이 아틀리에 마이스터와 함께 일할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율시아가 이 일을 그저 입을 다물게 하려고 제안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형제와 단조를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곧 그들은 작업장이 위치할 도시로 도착한다. 하지만 쿠르트는 그 도시를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던 곳으로 기억한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일한 지 단 3일 만에 해고된 것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그는 그 일을 떠올리며 슬퍼한다. 하지만 도시로 들어서자 그는 아직도 남아있는 벽이 수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남은 벽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유리시아는 아마도 다른 기술로 벽을 수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산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쿠르트는 그 거짓말을 믿는다. 그 후 곧 그들은 작업장 위치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빈 땅일 뿐이다. 율리시아는 모두에게 작업장이 지어질 때까지 여관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 커트에게 돌아서서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커트는 긴장하며 하루 만에 작업장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3일 안에 하나 만들 수는 있다고 대답한다. 모험가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지만 율리시아는 커트에게 천천히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물어보라고 한다. 커트는 즉시 자수정 사파이어 그리고 그리핀 날개와 같은 아이템 목록을 준비하고 율리시아는 그가 이틀 후에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신하는 이상한 목록에 의심을 품고 율리시아는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다. 율리시아는 모두에게 여관으로 따라오라고 재촉하여 커트가 평화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녀는 커트에게 여관에서 식사하고 쉬라고 요청하고 그는 동의한다.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여관으로 가고 율리시아는 모험가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한 세부사항을 전달한다. 가족과 함께 리에는 자신이 이 나라의 세 번째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모험가들은 이를 듣고 놀라며 쿠르트도 귀족인지 묻습니다. 유리시아는 그들조차 쿠르트의 진짜 정체를 모르지만 그의 전투 기술이 모두 G 등급이고 다른 모든 기술은 SSS 등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신하를 화나게 합니다. 그녀는 유리시아에게 소리치며 진실을 숨겨 쿠르트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지지를 요청하며 자신의 형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칸네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녀들에게 계속하라고 요청합니다. 리엔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후 쿨과 그녀를 위해 죽을 쑤어 저주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먼 마을에 작업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저주한 사람이 그녀를 찾으러 오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엔는 쿨과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그녀가 공주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도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율리시아는 커트가 이 세상이 너무 순수하다고 말하며 그를 보호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라이스는 모험가들에게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단조와 칸스는 커트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즉시 요청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하는 아직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녀는 왜 그들이 단지 사흘 전에 만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묻는다. 율리시아는 자신도 커트를 단지 6일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잘 이어봐야 한다고 대답한다. 신하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관을 떠난다. 그녀는 먼저 커트에게 확인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작업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커트가 이미 지하실을 끝낸 것을 발견한다. 그것에 충격받은 그녀는 깜짝 놀라지만 커트는 말한다. 그는 정말 천천히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열채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을 받은 신하는 커트에게 일이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느냐고 묻고 그는 대답한다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이전 파티에서는 모두 그를 쓸모없다고 불렀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유용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신하가 갑자기 유리시아가 커트는 너무 순수하다고 말한 이유를 깨닫고 그녀는 자신의 연기를 따라하며 커트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기로 결심한다. 한편 단조는 이전에 일하던 도시로 돌아가서 정보원으로 일하는 반다나를 만난다. 그녀는 그들이 마지막 임무에서 뛰쳐나온 짐꾼이 사실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파티를 방해하기 위해 가입시킨 범죄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경쟁 파티 중 한 곳이 그에게 돈을 주어 그들이 위험한 임무에 참여하게 만들어 모두 죽게 하려고 했으며 거의 성공했다고 말한다. 단조는 반다나에게 감사하며 정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후 배신자가 자신의 성공을 즐기고 있는 바로 간다. 그는 단조의 일회행이 위험한 동굴을 살아남은 것에 저주를 퍼붓고 그 후 세 번째 공주에게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에 분노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가치가 미래의 고객들에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뒤에서 단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당황하여 배에서 도망친다. 그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고 단조는 쉽게 그를 따라잡는다. 그를 고용했을 때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배신자는 자비를 구하며 바지를 젖히고 다행히도 단조는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다시는 친구들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경고만 남긴다. 하지만 이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반다나를 실망시킨다. 그녀는 단조가 배신자를 처리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가 미래의 그녀의 주인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하려는 순간 2명의 스파이들이 그곳에 도착해 배신자를 데려간다. 반다나는 그들을 미미코가 이끄는 정보부의 일원으로 인식한다. 그녀의 주인이 그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바로 그때 그녀는 주인에게서 커트의 고향을 조사하라는 다음 임무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 한편 커트가 작업장 일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났다. 모두가 작업장을 확인하러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을 믿을 수 없다. 작업장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호화로운 건물이다. 보았고 정원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커트가 단 3일 만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아직 작업실 내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완비되어 있으며 커트는 필요한 모든 물을 생성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모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며 그들은 커트에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유리시아에게 주문한 보석을 마법의 수정으로 변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건물에 연중 내내 물빛 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 방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아 메이스터를 위한 호화로운 사무실도요. 그는 유리시아에게 이트리아 메이스터가 언제 돌아올지 묻고 그녀는 이번에는 새로운 일로 바빠졌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방이 어디인지 묻고 그는 자신은 단지 심부름만 맡고 있어서 방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며 빈 주방 찬장에서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를 듣고 놀라며 유리시아와 리에가 그에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무실을 자신의 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당분간 비게 될 거니까요. 모두가 2시간 동안 설득해야 커트가 사무실을 자신의 방으로 사용하겠다고 동의합니다. 율리시아는 그에게 저주로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커트의 전문 분야를 넘어섭니다. 율리시아는 집 곳곳에 방어원을 그려서 라이즈와 다른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라이즈가 문을 열자 깜짝 놀랍니다. 밤에 몰래 침대로 들어오려는 커트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두가 쿠르트가 준비한 음식을 즐기느라 바쁠 때 그는 낙서를 생각하며 방어원을 치우는 임무를 떠난다. 율리시아는 그를 막으려고 서두르지만 이미 늦었고 쿠르트는 그녀의 눈앞에서 마지막 원을 치운다. 비록 미미코가 그것들이 지울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꾸며서 쿠르트에게 그 원들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이 없다는 사실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공주를 노린다면 그녀만이 그녀를 지킬 수 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고 다행히도 리의 목숨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울리시아는 공주가 완전히 괜찮아 보여서 안도한다. 비록 커트가 저주를 막기 위해 마법진을 지웠지만 그녀는 적들이 그녀의 위치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커트의 요리 덕분에 모든 저주가 무력화되어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또한 미미코가 도시로 와서 스파이 네트워크를 퍼뜨려서 적들을 잡았고
울리시아는 당분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커트가 만든 케이크를 맛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미쳐버릴 정도다. 라이스는 케이크를 칭찬하고 커트는 그가 쌀가루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라이스는 그가 쌀 요리를 잘 만든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그의 쌀죽이 그녀의 저주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저주에 걸릴 때마다 그걸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커트는 그녀에게 다시는 저주에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율리시아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커트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는 저주를 막기 위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커트는 저주를 막기 위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건물 내부는 건물 자체가 모든 저주를 반사하는 장벽이기 때문이다. 커트는 그 안에 또 다른 장벽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장벽의 기능을 조금 수정했으며 저주를 사용자에게 반사하는 대신 그들이 밝게 빛나게 만든다고 덧붙인다. 그는 아무도 저주로 다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리시아는 즉시 미미코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떠난다. 그리고 커트는 리세에게 함께 쇼핑을 가고 싶냐고 묻는다. 리세는 이 말을 듣고 슬퍼진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고 싶지만 그와 함께 가세요. 그녀는 건물의 안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알레드 장군과 그의 보조는 그들을 둘러싼 짙은 안개 때문에 성벽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의 보조는 그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제대로 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레드에게 그가 직접 프로젝트 감독을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장군은 적의 스파이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미미코, 오펠리아, 그리고 율리시아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죽은 후에도 빛나는 사용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미미코는 그녀의 첩보원들이 그를 찾았을 때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오펠리아는 커트가 대상이 죽었을 때도 작동하는 매우 강한 반사장벽을 만들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커트가 완전히 협력한다면 이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울리시아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반대한다. 갑자기 도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며 해골 몬스터 군대가 성벽에 다가오고 있다. 알레레이드 장군과 그의 조수는 보는 순간 공포에 휩싸인다. 이것이지만 그들은 빠르게 군인들을 모은다. 알레드가 뒤에 남아 도시를 자신의 목숨으로 방어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조수에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갑자기 해골들이 벽으로 걸어가더니 사라진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율리시아와 다른 이들도 그녀의 스파이를 통해 이 보고를 받는다. 율리시아는 갑자기 괴물들이 사라지는 것이 커트가 수리한 벽의 서쪽 부분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첫 번째 괴물의 물결이 완전히 벽에 흡수된다. 하지만 더 많은 괴물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공격의 배후에는 마를로푸스가 있다. 그는 커트의 전 파티의 치유사로 파티 리더가 체포된 후 주교에 의해 추방당했다. 마를로푸스는 자신은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하마주교는 그녀의 행동이 교회의 수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공식 사제로 승진할 기회도 주었다. 말로푸스는 더 알고 싶어 했고 주교는 비싼 와인을 따르며 그녀에게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로푸스가 와인을 마치자 그 뚱뚱한 자가 그녀에게 그녀의 임무는 세 번째 공주 라이즈를 암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바로 그 순간 저주가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주교는 그녀에게 그 와인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며 이제 그녀는 라이즈를 죽일 때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말로푸스는 그녀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수락했다. 주교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신의 대리인이니까요. 하지만 곧 그녀는 주교가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리스를 암살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결정은 바꿀 수 없었어요. 현재 악마는 그녀의 마력을 흡수하여 더 많은 해골을 소환하고 리스는 자신이 희생양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율리아는 리스와 커트에게 공격에 대해 말했어요. 근처 폐허에서 오는 해골 몬스터들의 공격을요? 그녀는 해골들이 벽에 닿는 순간 파괴되었다고 말했고 커트는 대답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을에서는 해골이 벽에 닿으면 정화된다는 상식이다. 유리시아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지만 쿨가 벽의 3분의 1만 수리했고 남은 부분은 여전히 해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엘라이케와 쿨텍의 건물 안에 머무르라고 말한다. 그녀는 폐허로 가서 몬스터의 근원을 정리하러 간다.
크루드는 함께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유리시아는 그에게 말한다. 그는 싸울 수도 없고 그의 주된 임무는 리에스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창고로 가서 만든 마법 수정들을 꺼낸다. 커트가 그녀의 계획이 그것들을 괴물에 맞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후 유리시아는 미미코와 오피리아를 기사막사로 데려간다. 거기서 알레이라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느라 바쁘다. 그는 이렇게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유리시아는 그들이 모두 공주 리에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한다. 유리시아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가 알레에게 괴물들을 분산시키고 유적지로 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가 문제의 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알레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유리시아는 그에게 보여준다. 마법 수정이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레이드는 그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동의하지만 부관에게 도시 방어를 맡기고 율리시아와 함께 유적을 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도시의 문으로 향하고 그 앞에 거대한 언데드 몬스터 무리를 발견합니다. 율리시아는 모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마법 수정을 던집니다. 수정이 좀비에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방출되어 주변의 모든 몬스터를 즉시 정화합니다. 율리시아조차 마법 수정의 효과에 놀라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에 즉시 알레이드와 함께 돌진합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커트는 친구들이 괴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에 있는 대장장이를 기억하고 그처럼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검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가 칼을 버리려는 순간 리스가 그를 찾으러 옵니다. 그녀는 그가 들고 있는 칼에 호기심을 가지며 커트는 그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머리 위로 들면 마법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리스는 검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자 커트는 그것을 그녀에게 선물합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감사하지만 커트는 그녀의 쾌활함이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항상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맞서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리스는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그 질문에 긍정하며 말합니다.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고 있다고요. 그녀는 지금도 유리시아가 서쪽 유적지에 가서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커트는 갑자기 예전에 같은 유적지에 갔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곳은 벽에 그림을 그리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리스의 생명 이외에 있는 것은 유리시아가 말한 작은 그래피티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과 싸울 수 없을 만큼 약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해 한다. 리스는 그녀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지 않도록 적들과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커트는 자신도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녀에게 공감한다. 그는 리스에게 그들이 유적지에 가서 괴물을 직접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녀는 괴물들이 사방에서 도시를 포위했다고 그에게 말하지만 커트는 그들이 언제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 폐허에 도달하고 적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의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